오늘은 완전 초보 입문서로 수능 끝난 고3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헬스장 등록. 나는 맨몸 운동 좀 해야 한 다음에 기초 체력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헬스장 등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헬스장 등록을 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 집에서 맨몸 운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공부 있잖아요. 그거를 자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집에서 자습이에요. 헬스장을 등록을 하면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이제 무게도 늘릴 수 있고 중량도 늘릴 수 있고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3개월 정도만 이제 등록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 3개월이냐? 6개월은 내가 학교 들어가고 뭐 대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PT는 나중에 받는 게 좀 좋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 6시에서 8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거의 공황장애 올 정도로 사람이 많거든요. 초보자다 보면 그 기구를 만지작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좀 눈치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6시랑 8시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헬스장 등록을 하면 뭘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웜업하고 그 다음 스트레칭 하고 웨이트, 유산소, 마무리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웜업 할 때는 심박수 130 정도로 해서 5분 정도만 그냥 짧게 해주고 스트레칭도 이제 몸 살짝 풀어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 유산소, 마무리 단계로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유산소 먼저 해야 되는지 웨이트 먼저 해야 되는지 막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헬스장 들어가서 바로 하는 거는 웜업 수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유산소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제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웨이트 다음에 유산소 순서가 좋고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뻣뻣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스트레칭이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적 스트레칭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고 이제 동적 스트레칭은 좀 움직여 가면서 몸을 푸는 건데 폼롤러랑 동적 스트레칭 좀 해주고 웨이트 해주고 유산소 하고 마무리할 때 이제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 그리고 식사 후 2-3시간 후에 운동을 가는 게 딱 좋아요. 밥 먹자마자 바로 운동을 가면 더부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한 5-6시간 후에 만약에 운동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웨이트도 하고 유산소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지쳐요. 그리고 뭐 유산소 할 체력도 잘 안 남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 막 너무 허기지고 피로도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간다라고 하면 식사 후 2-3시간 후에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그 다음에 웨이트, 전신 운동은 하루에 모든 부위를 다 하는 거예요. 동민 중에 어떻게 모든 부위를 다 해요? 그래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는 거고 모든 부위를 다 제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나눠서 하는 게 분할 운동이에요. 그래서 많은 운동을 소화하기 힘들 때 효율적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거를 분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 적응에 초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주부터 처음부터 강도를 너무 높여서 할 경우에는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진짜 막 팔이 안 펴질 정도로 근육통이 세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4일을 그냥 버리게 돼요. 그래서 첫째 주는 전신 운동 딱 한 세트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되게 감질나면 날 거예요. 감질만 나는데 일단은 첫째 주는 좀 적응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고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적응할 정도로만 그렇게 해주고 둘째 주부터 이제 2세트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자세 숙지. 자세를 너무 완벽하게 숙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근육에 자극이 오는 그런 거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유연성이 약한 부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햄스트링이 짧다든지 아니면 내가 라운드 숄더가 너무 심하다든지 내가 코어가 너무 약하다든지 그러니까 자세 유지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약하다든지 그랬을 때 그거를 조금 더 단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운동 진도가 이게 쭉쭉쭉 잘 나가거든요. 무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량을 늘린다든지 이럴 때 자세가 안 나오면 거기서 또 익혀야 돼요. 그러면 되게 지루해져요. 그것도 늘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주 요때는 이제 조금 중량을 올려주시면 돼요. 전신 운동 2세트 정도 해주고 중량 올리고 그리고 넷째 주부터 좀 분할 운동을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좀 타고남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기초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뭐 둘째 주라든지 셋째 주를 좀 더 길게 가져가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정루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제 좋다. 그리고 아마 PT를 받는다라고 하면 셋째 주 이후부터 받으시면 좀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내가 기초 근력이 생긴 다음에 받으시면 이제 좋아서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사실 오래 하는 게 좋아요. 지구성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천천히 좀 뛰어야지 오래 뛸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빠르게 세게 뛰는 것만 하다 보니까 길게 뛰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운동 강도는 어떻게 잡냐면 심박수로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사실 베스트이긴 해요. 헬스장에 가면 이 손잡이 있을 거예요. 손잡이가 좀 쇠붙이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양쪽에 잡고 있으면 화면에 이제 심박수가 뜨긴 뜨는데 이거 잘 관리가 안 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좀 구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적합한 속도가 달라요. 내가 유산소 운동을 안 하다 버릇했으면 낮은 속도에서도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적합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헬스장 가서 뭐 속도 6으로 뭐 걸으세요, 속도 몇으로 뛰세요,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틀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적합한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심박수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보통 심박수 150에서 160 정도가 이제 유산소 수행 능력 올리기에 좋아요. 요 운동을 오랫동안 해주면 좋은 게 뭐냐, 지방 사용 능력이 증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르고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 능력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30분 연속으로 뛰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당연히 30분 연속으로 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걷다 뛰다 그렇게 이제 해주고 조금씩 간격을 늘려주시면 되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러면 동료준이 그 안 하는 날은요? 안 하는 날은 심박수 120에서 130 정도로 걸어주세요. 요게 생각보다 강도가 진짜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할 수 있어. 동료준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에요? 라고 진짜 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시간 정도 해주면 운동이 돼요. 근데 요거 자체는 유산소 수행 능력은 잘 오르진 않아요. 잘 오르진 않지만 요 전반적인 체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기 때문에 120에서 130 정도 해주시면 좋고, 150에서 160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유산소 운동을 너무 안 했어. 그래서 이 능력 자체가 손상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간다든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60 대신에 120에서 130을 먼저 좀 길게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50에서 160을 조금씩 섞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얼마 간격으로 이제 해주냐, 요것도 중요한데, 유산소 운동의 빈도의 지표는 통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에 2회, 3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2, 3회가 아니라 더 길게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숨이 차는 거라든지 뭐 힘들다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뭐 발바닥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거에 통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뛰다가 뛰면 있어요. 이게 충분히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뛰면 사실 괜찮아요. 충분하게 회복을 하고 내가 스트레칭이라든지 폼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이제 다시 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좀 참을만한데?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있는 상태에서 또 하게 되면 얘네들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 이 유산소 운동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참고 할 만해요. 한 이 정도면 좀 참고 할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계속 있다든지 이러면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이라든지 폼롤러라든지 특히 웜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잘해주고 강도 조절도 잘 해주셔야 돼요. 좀 숨이 좀 차지만 이 정도는 참을 만한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뛰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셔는 안 돼요. 그리고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동면중이 제가 30분은 못하겠어요. 걷는 거 1시간도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눠서 하셔도 돼요. 나눠서라도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면중이 제가 뛰니까 정강이가 아프니까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 하게 되면 평생 못해요. 왜냐하면 정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뛰다 버릇하니까 계속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제 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하고 통증이 있고 회복을 하고 다시 하고 그러면 점점 괜찮아져요. 회복이라든지 이런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 잘 잡아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식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영양 섭취예요. 초반에는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든지 뭐 체중을 빼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좀 덜 먹는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일단은
초반에는 적응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육통도 심하고 내 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심할 때라서 그때는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되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는 2800칼로리 남성, 키 173, 몸무게 65, 4.5 남성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가 더 크다든지 아니면 내가 활동량이 더 많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먹어줘야 될 수도 있고 뭐 더 적게 먹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인바디를 재면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1.5에서 1.6 정도 한 수준으로 이제 섭취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양 섭취를 할 때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동면중에 제가 탄단지 이거를 꼭 그 타이트하게 맞춰야 되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탄수화물이랑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급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을 적게 먹으면 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지방을 많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너지 급원이라서 좀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안에 이제 당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는 좀 적당히 드시면 되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좀 적당히 드시는 게 좋고, 단백질은 이제 초반 적응 단계에선 단백질은 2g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조금 많이들 먹는 건데 이때만큼은 좀 잘 먹어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 이 초반 적응 단계를 빠르게 잘 넘겨야지 뭐 근육 증가라든지 뭐 다이어트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이제 팍팍팍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잘 먹어주는 게 좋고, 새끼 꼭 잘 챙겨 먹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을 안 먹는다라고 하면 영양 섭취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건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건 말이에요. 근데 아침을 안 먹는다? 그럼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새끼 플러스 간식이에요. 물론 막 4끼 5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3끼 플러스 간식이나 4끼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5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식사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먹기도 사실 좀 힘들어요. 그 다음으로 소화 능력이에요. 이게 간과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화 능력 이거 뭐 중요한가? 뭐 근육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단백질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식사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할 때 꼭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평소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 더 컴팩트한 채소를 원해요. 그래서 샐러드보다는 방울토마토나 이제 브로콜리, 약간 좀 중량감이 나가는 이런 채소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소화 능력이 약하다라고 하면 뭔가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뭐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아니면 식사량을 늘린다든지 그럴 때 꼭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소화 능력은 잘 챙기는 게 좋고, 이거는 제가 소화 능력 편이라고 해서 영상을 아예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너무 편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능력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화 능력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 소화 능력 편에서 천천히 올리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죠. 얼마나. 그래 동면중이 밥, 닭, 고구마 그렇게 먹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이렇게 4끼 해놓고, 아침부터 볼게요. 밥에 계란 3개. 동면중 계란 3개나 먹어요? 계란 1개가 정석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계란 1개의 단백질이 6g에서 7g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예를 들어 뭐 130g인데 요거 먹어봤자 어떡해요? 당연히 계란 3개 정도는 먹어줘야지 아침에 조금 단백질을 섭취를 했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 한 공기, 계란 3개, 아몬드, 방울토마토 열알 이런 식이고, 점심은 솔직히 말해서 그 반찬 양까지는 컨트롤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정량 배식일 테니까. 근데 밥은 좀 많이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밥은 2공기 정도는 퍼주시면 좋아요. 밥 2공기가 햇반 2개 분량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찬이 보통 단백질이 30에서 40 정도는 나올 거예요. 학교 급식이. 그래서 반찬을 골고루 먹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밥에 고기 200g, 삼겹살만 아니면 돼요. 삼겹살만. 그 삼겹살은 지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든 고등어든 소고기든 고기 200g만 먹으면 되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 뭐 못 만드니까 운동하니까 해줘야지, 이거 하루 이틀이에요. 진짜 한 일주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그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약간 그 잔소리가 늘어요. 너 그러면 건강이 안 좋다,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막 그러면서 좀 이제 잔소리가 늘어. 그러면서 아예 운동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막 보충제까지 먹는다? 그러면 너 이상한 거 먹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눈치껏 닭가슴살 싼 걸로 해서 이제 알아서 드시면 되고, 요거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해요. 요게 아마 여러분들 제일 난관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닭가슴살을 드신다고 하면 밥을 조금 더 드셔야 돼요. 만약에 닭가슴살 200g을 드신다고 하면 밥을 2공기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이렇게 드시면 좋고, 간식으로 식빵 2쪽 보충제 1.5스쿱이나 닭가슴살 150g 정도 드시면 돼요. 저지방 우유 200ml, 아몬드 열알, 그리고 저지방 우유도 이제 멸균팩으로 된 거, 이제 수입산 그런 거 싼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관리를 하시잖아요. 최대한 그 신경 안 거슬리도록 해서 이게 좀 잘 그 조율해야 돼요. 이게 어머니가 이제 싫어하시기 시작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4주가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내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근육 증가인지 아니면 다이어트인지 조금 더 목적을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됐고, 근육 증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과 같이 좀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시면 되고, 이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에서 활동량이 제일 많을 때예요. 칼로리 소비가 제일 많을 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육이 좀 체중이 잘 안 분다라고 하면 좀 더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애들끼리 뭐 축구도 하고 그러면 진짜 섭취량이 막 3000칼로리 이상으로 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키 180 후반대이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4000 가까이 먹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이제 꾸준히 잘 해주시면 되고, 유산소는 빼먹지 말아주세요. 유산소도 빼먹지 말고,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감소된 영양 섭취, 그러니까 아까 계산해서 나왔던 칼로리에서 한 500에서 700칼로리를 빼줍니다. 그리고 동현준이 700칼로리 빼도 한 2000칼로리 정도인데 이렇게나 많이 먹어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당 50칼로리씩 계속 감소를 해줘요. 그래서 1950, 1900칼로리 이런 식으로 쭉 감소해서 먹어주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줄이지 마세요. 그리고 치팅데이를 이제 가져주면 3주마다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사량 감소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어요. 3주마다 치팅데이를 가지면, 예를 들어 1900칼로리의 치팅데이를 가져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1950칼로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칼로리 이제 대사량 감소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유산소 운동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식단으로 칼로리로 살 빼는 게 주된 거긴 한데, 유산소로 이제 빼줘야지 나중에 요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 고3 용도로 만드는 거예요. 고3 용도용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젊다라는 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내용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따라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고 회복력이 좋다라는 기준 하에 이제 좀 만든 내용들 또 있어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고, 성장기다 보니까, 성장기?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이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성장이 좋아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되게 빨라요. 회복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 운동을 바로 할 수가 또 있어서, 이때 이제 좀 잘 관리를 하면 진짜 좋은 체력, 좋은 몸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파이팅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